1920년 초 만주의 차가운 바람은 나라 잃은 민초들의 한숨을 싣고 끝없이 펼쳐진 대지를 가로질렀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은 국경을 넘어간도 땅에 거주하던 한인 마을들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일본군의 칼날 아래 쓰러져간 동포들의 피는 얼어붙은 땅을 붉게 적시며 독립군의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대한독립군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포수 출신의 전설적인 지휘관 홍범도 장군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지도를 내려다보며 적을 단번에 섬멸할 수 있는 완벽한 매복 지점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천혜의 요새 봉오동이었습니다. 장군은 소수의 병력으로 대규모 일본군을 유인하여 각계격파하는 과감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독립군의 움직임을 포착한 일본군은 월강 추격대를 결성하여 국경을 넘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본군 지휘부는 보잘것없는 무장의 독립군을 단숨에 소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전의 첫 단계로 독립군 소분대는 일본군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흔적을 남기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매복 부대원들에게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말고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엄중히 명했습니다. 유인조를 맡은 대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군 추격대의 사정거리 안으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일본군은 독립군의 유인책에 걸려들어 거침없이 봉오동의 좁은 계곡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숲속에 몸을 숨긴 독립군 대원들은 거친 숨소리마저 죽인 채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일본군 군화 소리가 바위벽에 반사되어 계곡 전체에 기분 나쁜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유인조 대원은 적이 충분히 깊숙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며 마지막 신호탄을 쏠 준비를 마쳤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고요한 정적 속에서 적의 선두가 정해진 지점에 도달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전장의 적막함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갑자기 산 위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일본군 병사 한 명이 멈춰서서 산 위를 올려다보았으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범도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저격총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계곡 하부에서 예기치 못한 폭발음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일본군은 당황하며 사방으로 총을 쏘아댔고 봉오동의 고요함은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홍범도는 즉시 하늘을 향해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산 정상부에서 대기하던 수백 명의 독립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빗발치는 총알은 계곡 아래 갇힌 일본군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퇴로가 차단된 일본군은 깎아질은 절벽을 기어오르려 했으나 매복된 독립군의 표적이 될 뿐이었습니다. 홍범도는 직접 소총을 들고 선두에서 적의 지휘관들을 하나씩 조준 사격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독립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들의 총구에서는 민족의 울분이 담긴 불꽃이 튀었습니다. 일본군 지휘관은 후퇴 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이미 지휘체계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계곡 아래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고 독립군은 계획대로 적을 포위망 안으로 더욱 압박했습니다. 쓰러진 시체들 사이로 일본군 병사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계곡 깊숙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전장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다음 공격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본대가 가까운 곳에서 증원되고 있다는 첩보가 전달되었습니다. 멀리서 수많은 군합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먼지 구름이 다시 봉오동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승리는 확신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독립군은 탄약 부족이라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칼을 뽑아들고 부대원들에게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것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정체불명의 부대가 독립군의 등 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홍범도를 돕기 위해 온 지원군일까요? 아니면 독립군을 몰살시키기 위해 우회한 일본군일까요? 산기슭에 나타난 그림자들은 다행히도 후방에서 합류한 독립군 결사대원들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지도 위에서 다시 한번 봉오동의 험준한 지형을 살피며 매복 지점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상촌, 중촌, 하촌으로 이어지는 깊은 계곡의 입구를 짚었습니다. 일본 제19사단 월강 추격대는
아군의 유인 작전에 속아 이미 죽음의 덫으로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독립군 대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차가운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대원들은 각자의 소총에 탄환을 장전하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높은 고지에서 망원경으로 적군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일본군 선발대가 봉오동 골짜기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흐릅니다. 숲속의 새들조차 울음을 멈춘 듯한 기묘한 정막이 전장 위를 감돌았습니다. 드디어 적군이 완전히 포위망 안에 들어오자 홍범도 장군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찰나의 정적을 깨고 사방에서 독립군의 소총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습을 당한 일본군은 대열이 무너지며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직접 소총을 들고 선두에서 적들을 하나씩 정밀하게 조준 사격했습니다. 골짜기 바닥은 쏟아지는 총탄과 폭발음으로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본군 지휘관은 후퇴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독립군에 의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지형의 이점을 살린 독립군들은 고지에서 아래를 향해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일본군의 반격도 거셌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독립군의 총탄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탄환이 빗발치는 중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전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양측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부상당한 독립군 대원도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며 동료들을 지켜냈습니다. 일본군은 산비탈을 기어오르려 시도했지만 굴러떨어지는 바위와 총탄에 가로막혔습니다. 독립군의 눈빛에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적의 측면을 타격하기 위해 별동대를 비밀 통로로 이동시켰습니다. 측면에서 갑자기 나타난 독립군의 공격에 일본군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총격전 속의 병사들의 얼굴에는 검은 화약 연기와 땀이 뒤섞였습니다. 근접전이 벌어지자 총검과 칼이 부딪히는 금소금이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쓰러져가는 동료를 뒤로하고 생존자들은 더욱 거세게 적을 몰아붙였습니다. 일본군은 최후의 수단으로 박격포를 설치하려 했으나 독립군 스나이퍼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고지를 점령한 독립군은 승기를 잡았음을 직감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홍범도는 모든 전선에 총공격 명령을 내리며 직접 계곡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산산조각난 일본군의 잔당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봉오동의 흙먼지는 독립군의 승리를 축복하듯 거세게 휘날렸습니다. 전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전장에는 무거운 정적과 연기만이 남았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도주하는 적들의 흔적을 쫓으며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승리의 기쁨을 시기하듯 다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것은 패배한 일본군을 돕기 위해 파견된 대규모 본대의 증원군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독립군들은 다시 무기를 잡으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홍범도는 부하들을 안심시키며 제2의 작전을 신속하게 구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일본군의 총검들이 다시 골짜기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뒤편 숲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나팔 소리에 홍범도 장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귀에 들려온 나팔 소리는 적의 증원군이 아닌 아군 매복조의 신호였습니다. 장군은 즉시 깃발을 높이 들어 흩어져 있던 연합부대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독립군의 함성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며 일본군을 압박했습니다. 당황한 일본군 추격대는 예상치 못한 포위망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쓰러져 갔습니다. 독립군의 탄환은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꿰뚫으며 봉오동의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일본군의 지휘관은 패배를 직감하고 서둘러 퇴각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마침내 일본 정규군은 수많은 전사자를 남긴 채 봉오동 골짜기에서 패퇴했습니다. 독립군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역사적인 첫 대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승리의 현장을 묵묵히 바라보며 쓰러져간 동지들을 추모했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승리 소식은 만주와 한반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승리는 일제의 탄압 아래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이 전투는 일본군이 더 이상 만주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든 경고였습니다. 독립군은 이제 단순한 의병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을 갖춘 정규군임을 입증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탁월한 유인 작전과 매복 전술은 현대 게릴라전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영광 뒤에는 낯선 타지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장군의 슬픈 노년이 있었습니다. 강제 이주의 아픔 속에서도 장군은 민족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셨습니다. 장군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의 광복은 사후에야 비로소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군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2021년 마침내 장군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봉오동의 영웅은 이제 평온한 안식처에서 우리 민족의 앞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군과 독립군이 보여주었던 불굴의 의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은 오늘날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봉오동 전투는 고난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게 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용사들의 희생이 모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홍범도라는 이름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승리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전투가 끝난 뒤의 봉오동은 이제 고요한 평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승리는 훗날 청산리 대첩의 밑거름이 되어 독립운동의 기세를 드높였습니다. 우리는 장군이 남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봉오동 전투는 가장 눈부신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총구는 언제나 민족의 안녕과 정의를 향해 있었습니다. 장군의 귀환을 지켜보던 국민들의 눈시울은 뜨거운 감동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남긴 총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살아 숨쉽니다. 봉오동 전투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쳤을 때 거둘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군의 리더십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장수의 표상이었습니다. 역사는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며 후세에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군의 후예로서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봉오동의 승리가 전해주는 울림은 시대를 넘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대한독립군 사령관 홍범도, 그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조국의 영원한 역사로 남았습니다.